공자의 논어.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 제갈량과 사마이. 243년 서촉의 재상 제갈량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최후의 전쟁에 나섰다. 위나라 명제는 사마이에게 군사를 이끌고 위수 건너편에 진영을 세우도록 명령했다. 제갈량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고자 했으나 사마이는 결전을 치를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갈량이 군사를 일으켜 3번이나 공격을 해왔으나 싸움에 응하지 않고 진영만을 지켰다. 그리하여 양쪽 군사들은 100일 동안의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초조해진 제갈량은 전령을 시켜 사마이에게 여인의 옷과 연지, 장식품 등을 보냈다. 사마이를 여자보다 겁이 많은 겁쟁이라는 수치심을 줘서 전쟁에 응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마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전령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마이의 부하 장수들은 모욕을 참을 수 없다며 죽음을 불사한 결전을 주장하며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는 이치를 사마이는 잘 알고 있었기에 부하 장수들을 달래려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황상께 상주문을 올려 총나라 군사와 결전을 치룰 수 있도록 허락을 얻겠네. 사마이는 보란듯이 조정에 상주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사마이의 예측대로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두 군영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제갈량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끝내는 군영에서 죽고 말았다. 총나라군은 하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었고 사마이는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개성가를 올리며 돌아올 수 있었다. 공자와 노자.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는 공자의 말은 사소한 일에는 관대하게 참고 넘어가며 일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자는 제자들을 이끌고 노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부탁한 적이 있다. 정신 수양 중에 있던 노자를 향해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린 후 한쪽에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노자가 인기척을 듣고 눈을 뜨자 공자는 재빨리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소인 공구가 특별히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한참 동안을 말 한마디 없이 빤히 공자의 얼굴만 쳐다봤다. 그러더니 대뜸 입을 쩍 벌리고는 공자를 향해 혀를 쭉 내밀며 공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고 정신수양에 들어가 버렸다. 공자는 서둘러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제자들을 이끌고 노자의 집을 나섰다.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이 노자의 무례함을 탓하며 투덜거리자 공자가 설명했다. 노자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지 않느냐. 노자께서는 이빨은 강하고 단단하지만 쉽게 부러지는 반면 혀는 연약한 듯 싶으면서도 대단히 강하다고 말해주었느니라. 예컨대 이빨은 자칫 모조리 빠질 수 있지만 혀는 나이가 들어도 멀쩡하지 않더냐. 노자는 강과 약의 변증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다. 제자들은 공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공자는 혀와 이빨에서 강과 약의 상호 보완 관계를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는 주장을 직접 실천으로 옮겼다.
공자는 평생 동안 각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학설과 정치적 이념을 설파하였다. 때로는 모진 비바람에 맞서고 굶주림에 허덕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욕설과 문매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민족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 온갖 수모와 비난에 맞서 마침내는 중국 2000여 년 문명에 등불을 밝히는 유가의 성인으로 우뚝 섰다.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다. 3, 4, 2 후행. 공자와 계문자. 계문자가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했다는 말을 듣고 공자는 2번이면 족하다 라고 하였다.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계문자라는 재상이 있었다. 계문자는 신중하기로 소문난 재상이었는데 그 어떤 문제라도 항상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심사숙고한 뒤에야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한다며 그의 신중함을 칭송했다. 어느 겨울날 계문자가 진나라를 방문할 준비를 할 때였다. 그는 사람을 시켜 노나라에 초상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게 했다. 만일 초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상례가 끝난 뒤에 출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그를 수행하던 관리가 물었다. 그것까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문자가 대답했다. 예로부터 조상들께서 항상 예기치 못한 일에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치셨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갔다가 뜻밖의 일에 부딪혀 허둥대기보다는 미리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공자는 계문자와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는 계문자가 죽은 지 10여 년 뒤였다. 공자는 제자들이 계문자의 처세술을 논의하는 것을 듣고 그의 행위가 결코 옳지 않았다는 평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2번이면 족하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2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결정은커녕 의혹만 늘어나기 때문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나라 환무용은 논어계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계문자는 과도하게 신중했다. 복과 재앙,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따지는 탓에 그의 일생 동안 아름다운 미명을 얻기도 했지만 적잖은 과실을 범하기도 했다. 이는 무슨 일이든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던 그의 처세술에 기인한 탓이다. 공자는 신중하게 문제점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신중은 오히려 쓸데없는 의욕만을 부풀려서 일을 망가뜨리기 쉽다고 여겼다. 죽기 전에 논어를 읽으며 장자를 꿈꾸고 맹자를 배워라. 지은이 김세중. 오늘의 책은 동양의 대표적 고전인 논어, 장자, 맹자에서 각각 33개의 명언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의미를 해설한 책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은 그 중에서 공자의 논어 속 명언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되도록 풀어놓았고 단락이 짧게 구성되어 있어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쉽이 읽어 넘어갈 수 있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국영수를 가르치지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적에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신들의 사회 안에서 스스로 규칙도 정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취감도 느끼며 그 속에서 대인관계의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책방에서 소개해드리는 책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